네, 오늘 오후 중에 결과가 발표될 거라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막판 조율 중이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들 4천여 명이 오늘부터 무급 휴가에 들어가서 논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온 분이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이 방위비 네. 협정이 곧 타결될 것 같은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장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아, 대통령이 아무래도 수치도 근거도 좀 부족한 채 네, 일방적 주장을 많이 하는데 네. 거기에 본인이 처음에 50억 달러 주장했던 것에 전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네.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뭐 마지막 신경전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 더 어떤 허들이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워낙 그 간격의 차가 커서 네, 사실상 협상팀이 맡겨놨으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텐데 그렇죠. 네, 대통령이 너무 무리한 상한선을 하한선을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좀 네.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보도 나온 걸 토대로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우리 돈으로 한 5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고집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해 보인다고 하면서 금액을 대폭 낮췄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네. 정도 금액이면 괜찮다고 보시나요, 의원님께서는요?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사실 국방 예산 증가율에 따라서 올렸잖아요. 네네. 2019년도에 8.2%를 올려서 네. 9,602억 원을 1조 389억으로 올려줬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국방부 예산 증가율이 7.4%이기 때문에 네. 그걸 적용한다면 1조 1,157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 정도가 적당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관측을 그렇습니다. 네, 하고 계신 예. 거고요. 음, 어찌됐든 미국 측이 어느 정도는 처음에 얘기했던 5조 원까지는 아닐 테고 어느 정도는 낮추긴 낮출 텐데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걸 요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타협이 된다면 SMA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잖아요. 네네. SMA라는 게 Special Major Agreement, 이게 특별 협상으로 저희들이 원래 소파에 따르면 주둔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그렇죠. 우리가 네. 91년도부터 조금씩 이제 우리가 분담을 해준 것인데 이것은 한 번 합의되면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대폭 인상 요구를 SMA 틀 안에 그 세 가지 항목, 건설 지원, 군수 지원 이런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회용 경비로 특별 어떻게 그걸 수용 여부를 아마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음, 그게 아니면 저는 이게 간극을 좁혀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비관적으로 전반적으로 보시네요.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도요. 그렇습니다. 저희 적은 음, 협상팀이나 저희 정부가 네. 굴복을 하면 타결이 되겠지만 그건 타결이 아니라 굴복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음, 원칙을 지키고 실제 미국 협상팀이 저희들의 논리를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네.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 못하고 그냥 무조건 백악관 핑계만 대고 지금까지 협상이 왔던 거죠. 실제 일부 그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그냥 액수를 정해놓고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항목 맞추느라고 아무거나 끼워 넣었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도 맞습니다. 예, 전혀 어떻게 보면 자기들로 미안하다고 말할 정도로 네, 협상팀에서는 논리적으로 참 음. 어떻게 뒷받침이 안 돼서 곤란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이 협정을 맺게 되면은 분담금 협정 3년에서 5년 정도 유효 기간을 뒀다가 지난해만 1년으로 한정해서 둬서 이것도 또 논란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엔 저희들이 3년 이상으로 늘리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것은 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 사령관도 당연히 이것은 5년이나 3년 단위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음. 전세 아파트를 하나 계약하더라도 2년짜리로 계약을 하는데 그렇죠. 네. 이 엄청난 1조가 넘는 이런 금액을 합의하면서
1년 만에 할 것 같으면 무슨 그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예전에도 너무 참 그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뭐 뉴욕 브루클린에 무슨 임대 아파트 네. 임대료 받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음. 참 문제가 있고, 자기도 본인이 이렇게 자랑했잖아요. 거기 무슨 자기 임대료 아파트 인상 문 받은 것보다 쉬웠다. 전화 한 통으로 얼마를 받았다. 이렇게 네. 하면 우리 국민들이 듣기에 정말 어떻겠어요. 참 그건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위비 협정 체결이 미뤄지면 지금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한 8천 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오늘부터 무급 휴직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네. 관련해서 걱정하신 분들 많아요. 오성민 님이 무급 휴가면 그분들한테 딸린 가족들도 엄청날 텐데 보통 일이 아니네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이은자님 4천여 명이나 무급 휴가면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걱정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것은 사후적으로 정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네. 무급 휴가라는 것은 방위비가 그 기간 동안 공백이 되는 거니까 네. 나중에 합의되고 일할 정산에서 방위비 분담해서 빼내야 된다고 봅니다. 합의가 되더라도. 네. 실제 조한 1만 2천 명에 달하는 조한 미군 근로자들의 근로가 공유가 안 되면 네. 사실상 이 방위 분담에 걸맞는 방위력을 유지했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뭐 채무 불이행이고 이건 계약 불이행이기 때문에 네. 최종 방위 분담이 협상되더라도 이 기간만큼 네. 즉 주한미군 근로자를 무급 휴가시킴으로써 사실상 주한미군의 전력 상태를 공배로 만든 이 기간 동안은 부담분을 공제해서 네. 우리 이 국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지급을 하고 그걸 나중에 상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도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무급 휴직을 하게 되면 안보에서부터 조리 업무에 이르는 모든 어떤 행정적인 업무들이 다 중단된다. 굉장히 동맹에게도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금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특별법 제정보다 조금 더 빠른 방법은 없습니까? 뭐 예비비나 뭘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참 예산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이 있어야 그걸 집행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회 예산안이 통과 안 되면은 준예산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실상 사업성 예산이 아닌 경직성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예산안에 준해서 지출하도록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 합의안에도 반드시 그게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일단 유효기간을 3년이나 5년은 늘려야 되고 네. 또 거기도 다음번 협상 때 그 기간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에 네.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임금은 전 합의상의 기초에서 지급한다. 뭐 이런 조항을 꼭 집어내야 되고 그렇게 우리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네.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은 더불어시민당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럼 법률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서로 간에 협력하는 방향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선대위를 공동으로 꾸리는 것은 안 되겠지만, 네. 뭐 공동 발대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성기나 유세차, 뭐 선거 운동원 이런 이제 분들을 보게 될 텐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도 자세한 사항들은 실무진들이 선관위와 협의를 통해서 뭐 같이 유세하는 방안, 뭐 회의를 같이 하는 방안, 공동 출범식을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지금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유권자들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집권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 책임이 당연히 있지만 이것의 취지는 아시다시피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
국민의 그런 투표권과 의석수와의 차이를 좀 줄여보려고 했던 건데 네. 일단 저는 정의당이 너무 욕심을 냈고 그러니까 네. 이걸 한 연동형을 20석으로만 했어도 이런 일이 안 됐을 거예요. 정의당이 욕심을 냈다. 네. 너무 30석 그리고 정의당이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직자 수사 비리처 같은 경우는 꼭 이거 자기들 의석수와 빠트할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의 본질에 맞게 더 개혁적으로 주장했어야 될 사안을 네. 굳이 이걸 빠트를 해서 본인들 의석에 너무 집착한 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저는 심상정 대표의 리더십에 이게 좀 책임이 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해 온 거죠. 네. 이거를 처음에는 47석 다 주장했잖아요. 30석을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이 비례 의석만 노리는 위성정당이 나올 것은 불불 보듯 예상이 됐던 사안인데 네. 이에 대한 전혀 대책이 없이 부실하게 법안이 상정돼서 통과가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미래한국당이 또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서 반칙으로 지금 처음에 위성정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의원님께서 통합당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하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정의당에 대한 비판을 먼저 하셨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법안을 만들 때 네. 이제 저쪽은 우리가 4+1로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법안을 만든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잘못했지만 법안은 자기들이 참여 안 해서 만든 거니까 자기들끼리는 또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법안을 만들 때 우리가 네. 부족한 점은 먼저 반성하고 두 번째 그러나 이 법안의 취지를 악용해서 저렇게 비겁하게 위성정당을 만든 미래통합당 네. 잘못이고 그래서 우리는 일종의 중앙선을 침범하면 방어 운전을 할 수밖에 없듯이 네. 방어적 차원에서 비례 시민당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더불어시민당에.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